우리나라의 대표 발효 음식 청국장. 구수하고 깊은 맛이 아주 일품이죠. 이 청국장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는 당찬 CEO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청국장 제품으로 대중화와 세계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오기성 대표, 지금 만나보시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청국장만을 연구하고 있다는 오기성 대표.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식당과 학교를 오가며 지식을 쌓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는데요. 그 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기농 청국장을 개발, 지금은 어엿한 농업회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는 덜 나지만 맛은 더 훌륭하다는데요. 오기성 대표는 이것을 메뉴에 적용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개발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품이 엄청 다양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청국장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있는데요. 청국장이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언제 어디서나 먹기가 불편하고 또 찌개로만 끓여 먹어야 되니까 좀 어렵단 말이죠. 향도 좀 많이 짙으니까 집에서 끓여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청국장을 좀 많이 드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씹어 먹을 수 있게 소포장해서 씹어 먹는 청국장을 만들었고요. 초콜릿으로 이제 우리 청국장을 코팅하면 아이들이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먹고 와, 초콜릿이다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래서 아이들은 초콜릿을 먹고 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청국장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너무 좋더라고요. 제조 과정은 다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가루로 준비해 놨다가 여기저기 상품에다가 이제 넣어서 만드는 거죠. 청국장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국장을 만들 때는 뭐니 해도 콩이 가장 중요하겠죠. 잘 선별한 콩을 물에 담가 8시간 정도 불린 뒤 쉽게 으깨질 정도로 푹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볏짚을 넣은 발효판 위에 삶은 콩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오기성 대표가 고집하고 있는 전통 방법인데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1차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오기성 대표가 만드는 청국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2차 발효를 시켜 품질 안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죠. 그렇게 완성된 오기성 대표의 청국장. 맛과 영양은 물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저희는 청국장을 냄새 없는 청국장이 아니라 향이 좋은 청국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맛도 좋은 청국장이라는 거죠. 전통 발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볏짚을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온도, 습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고,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손쉬운 균주를 투입을 해서 발효를 시키거든요. 저희는 균주 발효가 아니라 옛날 조상 때부터 해왔던 방식, 전통 발효 방식을 고집하고 그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조상들이 여태까지 해온 그 기간 동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국장만의 어떤 고집을 피우는 거고, 또 전통적인 방법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기성 대표는 전통 방법만을 고수, 상대적으로 완화된 향의 청국장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청국장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그 꿈을 이루는 건 어려웠어요. 직장을 다니면 저희 식구들은 그냥 먹고는 살겠지만 제 꿈을 이루기에는 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식당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던 오기성 대표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회사를 그만둔 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장모님에게 맛을 내는 비법을 전수받아 식당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개업하고 청국장을 사업화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데요.
여러 과정을 겪는 동안 그가 의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기성 대표가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곳이라는데요. 이제 유기농 콩이 이 안에 이제 3톤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하루에 이제 3개에서 100% 국내산 유기농 네, 콩만 네. 아, 볏짚으로 볏짚을 해서 깔고 네, 그 위에다가 네, 저 볏짚도 저희가 김제에서 가져와요. 전라북도 김제. 네, 유기농 볏짚을 따로 구해와요. 그렇습니까? 사업의 사자도 몰랐던 그에게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준 이곳. 사업화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알게 된 이곳을 통해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실용화 재단을 만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정표 역할,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등대 역할, 요 단계에선 요걸 해야 되고 저 단계에선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맞는 단계에 맞는 우리 회사의 발전하는 단계마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어시스트 해줘서 비교적 굉장히 쉽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 사업을 시작한 뒤 단계별로 도움을 받아 회사는 무럭무럭 성장을 했다는데요. 기술 이전뿐 아니라 판로 개척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앞두고도 많은 일들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겠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이나 도농업기술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이 연구개발한 농식품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컨설팅, 코칭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화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꼭 들려야 한다는 이곳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바로 오기성 대표가 운영하는 식당. 그는 무려 4개의 직영점과 18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주방 인력이 지금 2명 쓰는 거예요? 네. 주말에는 또 한 명이 더 들어오죠. 네. 주말에 3명. 그러니까 전체를 봐서는 한 2.6년? 네. 한 달 정도. 서울은요? 서울은 3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6년 반 만에 얻은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만의 꼼꼼한 일처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번, 3번? 한 10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면은 저희가 조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조리된 상품이 맛이 제대로 났는지, 또 고객들이 보시기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오면은 저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오기성 대표.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 맛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상에 내놓는 일조차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본다는데요. 그런데 인증샷이라도 남기시려는 건가요? 반찬이나 나물의 상태, 찌개 이렇게 나오는 음식만 이렇게 대충 봐도 가맹점 사장님들의 마음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의 상태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조금 이상한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 매장에 가면 제가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점주의 성향에 따라 매출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점검과 확인은 더욱 필수라고 합니다. 게다가 손님이 편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직원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데요. 그런 신념과 변함없는 맛을 지키려는 정성이 그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이유겠죠. 오기성 대표는 손님들의 반응도 잊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프랜차이즈가 최근에 이제 자꾸 가고 있는 방향은 사람을 적게 쓰고 또 사람을 적게 쓰다 보니까 단품화가 돼요. 저희 거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쓰죠.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해져요. 그게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 진입장벽이 낮죠. 저희는 누가 봐도 쉽지 않겠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여놨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죠. 청국장의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오기성 대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한 결과 최근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석하게 된 건데요. 이 수입상품 박람회 내용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소비자들뿐 아니라 바이어들에게도 청국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청국장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국장의 해외 시장 규모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청국장이랑 가장 비슷한 게 낫또잖아요. 그러니까 낫또랑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낫또의 세계 시장 규모는 수조 원이에요. 일본을 제외하고 외국에서도 수조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국장도 외국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청국장을 처음 먹었을 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청국장 함량이 낮은 제품부터 함량이 높은 것까지 제품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렇듯 청국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펼치고 있다는 오기성 대표. 그러나 아직 그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좋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부딪혀 보면서 그네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 상품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좀 공부도 하러 가면서 어떻게 보면 부딪히러 갑니다. 뭐 좋은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서두르지 않고 한 발짝씩 내밀어 청국장 마니아층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계 속에 우뚝 솟아있겠죠. 10년 넘게 청국장에 푹 빠져 산 오기성 대표. 그는 어떤 사업가로 기억되길 바랄까요? 저희 회사 사원이 신명나게 미치자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일에 미쳤던 그러나 멋있는 그러나 끝내 이루고만 사업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오기성 대표. 그의 멋진 앞날을 응원합니다.